밤사이 부산엔 강풍과 함께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아침 그칠 걸로 예상되지만 강풍은 오후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 시설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차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들것으로 실어 나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울산 고속도로 울산 방향 장안 휴게소 부근에서 56살 A씨가 몰던 SUV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오른쪽 안전난간을 들이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빗길 미끄러짐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힘없이 쓰러진 전신주. 전신주에 매여 있던 전선들도 기다랗게 늘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부산에 많은 비와 함께 강풍까지 불면서 도로 옆 전신주가 넘어진 겁니다. 밤사이 해운대구가 14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부산에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고 순간 최대 초속 22m에 달하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동구 초량동의 한 병원 지하 2층 기계실이 빗물에 잠겼고 비슷한 시각 남구 대연동의 한 세탁소가 침수돼 2시간 넘게 긴급 배수 작업이 이뤄지는 등 밤사이 소방당국에 접수된 강풍 침수 피해 신고만 39건에 달했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인 온천천 주변 세병교와 연안교, 수연교의 차량 통행도 부분 통제됐다 해제됐습니다. 비는 점차 잦아들면서 부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순간 최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풍랑경보가 내려진 남해 동부 먼바다에도 내일 새벽까지 최대 초속 16m의 강풍과 함께 물결도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이렇게 어제 하루 부산에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강풍주의보는 계속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하루 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은 오늘도 순간적으로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산에는 강풍과 함께 세찬 비도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해운대는 14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 전까지 장맛비는 잠시 쉬어갈 전망입니다. 지금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약한 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로도 오늘 하늘은 계속 흐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낮에도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26도, 양산과 창원이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7m까지 아주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대체로 맑겠고요. 일요일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에서 연이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8일 발생한 환자는 인구 밀집 지역인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아무 증상 없이 음식점과 주점 등을 돌아다닌 걸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150번째 확진 환자는 대전 105번 확진 환자의 직장 동료로 이 대전 확진 환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151번째 확진 환자는 남미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입국한 경우로 해외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151번 신규 확진자는 업무 관계로 멕시코에서 생활하다가 28일 입국하였고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시행하여 부산에서는 지난 19일과 23일에 하루에 2명씩 확진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닷새 만에 이틀 연속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대전 확진 환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분류된 150번째 환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이틀 동안 해운대 마린시티의 음식점과 주점,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부산시 보건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뿐만 아니라 초기의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진단되기 전에 감염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한때 코로나19 입원 환자 숫자가 2명까지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높아졌던 상황. 그러나 최근 확진 환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치료 중인 입원 환자도 어느새 8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모든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지원금 10만 원씩이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또 올 2학기부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교육청은 부산 지역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올 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못 나온 기간이 석 달이나 되고 그 기간 동안 급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식비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다른 재정을 좀 아껴서 무상교육도 기왕 실시할 거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학생들의 스쿨뱅킹 계좌에 현금 10만 원씩이 이체되며 스쿨뱅킹을 하지 않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어려운 가계 경제를 감안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시도록 상품권 지급 등이 아닌 계좌 입금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늘 각급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고 30일까지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제외돼 있던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과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급식을 올 2학기부터 실시해 모든 초중고생이 진정한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학생 한 사람당 84만 원의 학비 절감 효과와 34만 4천 원의 급식비 절감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난달 12일 계획 발표에서부터 실제 지급까지 2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교육청의 취지에 시의회의 공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청발 재난지원 계획이 어려운 시기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각 가정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열리던 지역 축제가 모두 취소되면서 관련 업계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 공연문화기술협회 소속 업체 30곳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모두 17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총 매출액 270억 원의 6%에 그쳤습니다. 축제가 취소되고 돈줄이 막히자 음향 장비 설치 업체가 최근 부도 처리되는 등 지역 공연 인프라가 무너질 우려가 나오면서 지자체의 지원이나 비대면 방식의 축제 개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20년간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부산 인구가 26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14곳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선 25만 9천여 명이 수도권에 둥지를 튼 걸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총 인구 추계치는 처음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전체 인구 추계치를 넘어섰고 향후 50년간 부산의 인구 감소 속도도 전국에서 가장 빠를 걸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환경 영향평가 승인 조건인 산업 폐기물 처리장 문제로 기로에 섰다는 소식입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최근 기장군의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사업 중지 등의 명령을 내리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기장군이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장기적으로 산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정 규모의 산폐장 유보지 확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부산 지역 대학들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심각한 상황에 몰릴 걸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접수 인원을 분석한 결과 고3 재학생과 재수생이 지난해보다 각각 10%씩 줄어들어서 올해 수능 응시 인원도 약 5만 명 줄어들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원 충족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부산 지역 대학들은 학생 모셔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말 강서구 서부산 유통단지 내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창고가 타면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는데요. 바로 건너편에는 김해공항 항공유 저장소가 있어 자칫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마치 폭발이 일어난 듯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속 스티로폼은 불길에 휩싸여 마치 비 오듯 지상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서부산 유통단지에서 불이 난 시각은 지난 27일 오후 4시 15분쯤. 화재가 난 창고 건물에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다름 아닌 김해공항 항공기 계류장이 있었습니다. 담 너머 계류장에는 항공기들과 함께 620만 리터에 가까운 항공유가 지하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자칫 불길이 공항 안으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최초 신고됐을 때 그 유류에 대한 그 주의사항이 저 사무실로부터 전파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절반 넘게 8개 군데 이상이 건물 후면부의 부설. 공항 소방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항공유 저장소와 주유기에 살수 작업을 펼쳤고 항공사도 주기장을 변경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유통단지 특성상 불이 나면 검은 연기 탓에 항공기 이착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신발 물류 쪽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화학 제품이다 보니 공항의 안전에 대해서는 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서부산 유통단지에서는 지난달에도 물품 창고에서 불이 나는 등 올해에만 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해마다 2-3건의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주변에는 건축물 높이 규제만 있을 뿐 별도의 화재 예방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따로 공항하고 근접하다고 뭐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 용도나 규모에 따라 갖고. 소방당국은 공항 주변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둔 제8대 부산시의회가 전반기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 새 의장으로 민주당 신상혜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가 287회 정례를 끝으로 전반기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8대 시의회는 지난 2년간 의원 발의 253건, 5분 자유 발언 285차례의 실적을 남겼습니다. 사실 혁신적인 과제, 또 시민들이 그런 큰 변화를 만들었을 때는 시의회가 더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또 시에 대한 어떤 견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재선의 신상혜 의원을, 여당목 제1부의장은 이동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후반기 의장단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전반기에 박인영 의장에게 한 표 차로 석패했던 신상혜 의원은 이번엔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의장 선출 문턱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시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의회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넘어서 시정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계파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고 상임위원장을 전문성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이 득표수에 따라 나눠 가지며 감투 돌리기 논란도 불거져 눈총을 샀습니다. 통합당도 야당목 제2부의장 자리를 두고 무소속 의원 한 명과 경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야 모두 많은 정치적 과제를 안은 후반기 시의회 의장단은 다음 달 3일 응시회에서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김윤아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강아지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한 차 안에서 무려 1년 넘게 방치되면서 발로 유리를 긁는 등 이상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다행히 동물보호단체가 적극 나서 주인으로부터 강아지를 넘겨받아 구조에 성공했고 입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주가 이제 그 동물 학대 정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한 거죠. 그 강제로 이제 얘를 격리시킨 거죠. 제주의 한 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미 죽어서 심하게 부패된 새끼의 사체를 어미 돌고래가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몸에서 떨어지면 등에 업고 헤엄치며 끝까지 지키려는 행동을 최소 2주일 이상 반복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미 돌고래의 이 같은 모습은 세계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특이 행동이라는 게 학자들의 설명인데요. 말 못하는 동물의 애틋한 모성애가 사람을 울렸습니다. 무리를 지키려는 그런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어미 개체도 이런 특성 때문에 모성애도 역시 그렇게 크게 발현되지 않았나 싶고 그런 모성애를 보면서 저희도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참치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한국인 5명과 가나인 등 6명이 납치됐습니다. 부산 선원 송출회사와 현지 법인 등은 괴한들이 금품을 노린 것으로 보고 협상 등에 대비하며 차분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돼 선원들이 무사히 한국의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시가 3차 추경 예산안으로 6,543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코로나19 일자리 사업 지원에 1,112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447억 원, 자영업과 중소상공인 지원에 532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시가 상반기에만 3차례나 추경안을 낸 건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부산시 예산은 기존에 비해 4.7% 늘어난 14조 4,757억 원이 돼 사상 처음으로 14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50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80대 경비원 B씨와 물품 보관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출입문을 막아서며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기장군 정관면의 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차돼 있던 60대 A씨의 SUV와 차량 수리 기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층 부품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NC 다이노스와 시즌 첫 낙동강 더비를 펼칩니다. 현재 리그 5위 기아의 2경기 차이로 7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창원 NC파크에서 시즌 첫 주중 3연전을 갖고 상위권 도약을 노립니다. 한편 방역당국이 프로스포츠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 종목별 입장 규모를 논의한 뒤 이르면 주말 3연전부터 관중 입장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외국인 선수 마커스 데릭슨을 영입했습니다. 포워드인 데릭슨은 키 2m 1cm로 지난 2018-2019 시즌 미국 프로농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잠시 뛰기도 했으며 지난 시즌엔 NBA 하부리그인 G리그에서 뛰며 평균 득점 13.1점, 5.3개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KT는 앞서 나이지리아 출신 존 이그 보네를 영입한 데 이어서 데릭슨의 영입까지 마무리하면서 올 시즌 함께 뛸 2명의 외국인 선수를 확정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898곳에 있는 안전시설물을 전수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해운대구 반산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 어린이 보호구역 17곳을 특별 점검합니다. 부산시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 과속 무인 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김학관 경찰대학 교수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14명 규모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려 어제 오후 부산청에 파견했습니다. 준비팀은 각종 정책 비전을 마련하는 정책개발팀과 신상대응팀, 국회 대응팀 등 3개 팀에 경무관 1명과 총경 3명, 경정 9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김 청장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내정자 신분으로서 마지막까지 부산청장직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